제일 좋은 게 갖고 있는 게 적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비중을 줄이자. 주식 비중을. 네. 지수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역시 7만 원은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보수적이 된다고 하면 현금 비중을 한 어느 정도로 늘리는 게 좋을까요? 뭐 20% 30%로 줄여도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이 그러한 효과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정말 우리 버블이 꺼진다. 우리 보통 지금 너무나 그렇죠. 유동성이 풀려서 오히려 버블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급락할 것이다. 이런 일은 오히려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아주 급락. 요번에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진 거죠. 3,300포인트에서 2,900이면 지수상으로 400포인트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한 거죠. 12%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떨어졌으면 웬만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막 치고 올라가는 장은 없고 이게 재미없는 장 있잖아요. 횡보하는. 그런 식. 아까 얘기하신 거는 한 3,050선 정도를 갈 것이다.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상 가기는 지금 장에서. 그래서 특별한 모멘텀이 새로 생기지 않는 한. 그렇죠. 근데 요번에도 이제 이 떨어진 다음에 떨어질 때는 공포잖아요. 그렇죠.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주식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식 저 주식이 다 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식들 이렇게 후속 매수가 붙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떨어졌지만 빠르게 반등하는 거를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투자를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그거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서 그러니까는 투자 목적이 지금 어쨌든 돈을 버는 건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4분기 장 같은 경우는 혹시 상계에 그 대형주 같은 경우 한 5%만 올라가도 매도하자. 그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이제 그 기아차 같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을 잘하신 건데 저 같은 경우 그 기아차를 샀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기아차가 실적이 좋은데 기아가 이제 기아차에서 기아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가 실적이 좋은데 그때 이제 과도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많이 빠졌죠. 7만 4천 원대까지 빠진 거로 제가 봤는데 7만 7천 원에도 사고 7만 5천 원에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뭐 3일 만에 8만 3천 원, 4천 원. 그래서 지금 8만 4천 원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멀리서 역배열이면서 그래프가 저항선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실적이 분명히 좋은 거를 알고 있는데 과도하게 빠진 종목 있죠. 그런 게 이제 빨리 회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에 평상시에 이제 투자에 어떤 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번에도 네이버 카카오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때 이제 규제 얘기 나오면서 40만 원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그 정도면 뭐 괜찮겠지 그랬는데 결국에 37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저도 49만 원일 때 조금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47만 원 될 때도 조금 사고. 그래서 많이는 안 샀는데 아무튼 조금씩 샀는데 그거 지금 40만 원 넘었죠. 그러니까 정상화된 거고. 저희 카카오 얘기 한번 말씀했었죠. 그렇죠. 카카오 11만 원대. 그래서 그때도 11만 5천 원이었을 때 아마 이제 제가 여기 나왔던 것 같고 대표님 얘기할 때 10만 원까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겁을 했잖아요. 그래서 11만 원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벌써 12만 원이 넘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뭐 한 12만 5천 원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프를 보면 그런 것도 팁이에요. 그러니까 저 주식 괜찮은데 하면서 그때 이제 이 급락을 할 때 같이 떨어진 종목 있잖아요. 결국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11만 500원 찍었거든요. 정확하게. 그 11만 500원 찍고서 12만 5천 원, 뭐 4천 원 하니까 그 10%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고 거기에서
잘하면 13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살펴보니까 거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13만 그러니까 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정고점 근처 막 거기는 17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기는 너무 거기는 어렵다. 조금 기다려야죠. 조금 이제 다 희석이 되고 뭐 해서 뭐 내년 내후년 되면은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죠. 있어야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어쨌든 그런 식으로 떨어질 때 저 주식 분명히 오래 갖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하는 주식을 사면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벼랑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 또 어느 정도 가격. 그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11만 8천 원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어요.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맨 처음에 그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미래 앞으로 성장. 네, 그렇죠. 물론 그때는 이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그렇죠. 그게 나오기 이전이었을 때. 근데 그렇죠. 이게 나온 이후에는 그 생각이 좀 변화하신 건가요? 그래도 카카오에 대한? 그 너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재벌 그랬잖아요. 재벌들이 그냥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 플랫폼 기업이 원래는 혁신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뭐 그때 말 나온 것도 미장원의 그 이용료까지도 다 거기까지 실생활로 이제 쓰이지 않는 곳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빌리티.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공익적인 거 물론 이제 기업의 존속 이유가 영업 이익이 최고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큰 게 본인들 노력도 좋지만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해서 지금은 생활 속의 기업이잖아요. 이게 진짜로 주식도 국민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공익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카카오에 대한 기대는 아직 버려지 그렇죠. 않으셨다. 그럼요. 그리고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짜 자랑스러운 기업들 중에 하나고 뭐 그러니까는 네. 그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그 가치를 무용의 가치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적인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기업의 이제 역할을 해도 될 위치에 이제 있는 기업들이 된 거죠. 이제 네. 삼성전자가 여러 면에서 이제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카카오 네이버 아주 빠른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상당한 횡보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쭉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천천히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잠깐 말씀하셨던 삼성전자도 이제 7만 원, 6만 원, 그러니까 7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그냥 식겁하게 만들었던 많은 분들을. 근데 이제 다시 7만 원 선으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바닥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7만 원이 깨질 수도 있을까요? 그래도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위로 오버슈팅이 아니라 아래로 오버슈팅을 언더슈팅을 한 거죠. 언더슈팅을. 그런데 뭐 이번에 3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제 앞으로 디램 가격이 이제 하락할 거 그런 거 하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내년 이제 영업이익 그 하향 뭐 이제 이런 노이즈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매출 둔화로 나타나고 뭐 여러 얘기들이 있던 건데 그거는 이제 다 반영되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역시 7만 원은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 8만 원대도 원래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000원이나 떨어져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때 좀 우리가 적정 가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오버슈팅 아니었냐.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건
지금 그렇다면 8만 원대도 살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었는데 그렇죠. 지금 7만 원대면은 더 그 가치는 커졌다. 단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다 제자리 찾아서 가지 않을까. 이제 오버슈팅한 부분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좀 그렇지 않았나. 그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도 주고 그렇죠. 고통스럽고 그러죠. 저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그냥 갖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를 요번에 이제 7만 원일 때 7만 원 밑에서도 좀 사고, 그래도 단가가 평균 단가가 7만 3천 원이에요. 싸네요. 그래서 지금 8만 원대에 그냥 왕창 물리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7만 9천 원일 때 제가 좀 산 게 있고, 그러고서는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안 사고 요번에 이제 급락하면서 7만 원도 너무 맥없이 무너지고 그래서 7만 원에 조금 사고 6만 9천 원에 좀 사고 그래도 또 그날 6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폭락하는 건가 참. 그러니까 더 못 사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슈퍼게임이신 우리 남 대표님이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이제 테이퍼링 11월에는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한국은행은 또 11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국은 긴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내년도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 그러니까 이런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뭔가 위험 리스크 관리 그렇죠. 전략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이걸로 주식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 리스크에 되게 민감하죠. 그러니까는 매번 리스크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기치 못한 리스크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그 체계적 리스크, 비체계적 리스크, 시스템매틱 리스크, 이제 언시스템매틱 리스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이런 노이즈나 이런 리스크에 관한 게 벌써 한참 전에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외국계나 우리 기관이나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걸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팔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벌써 리스크 관리를 다 한 거예요. 그쪽에서. 외국인은 이미 했다. 제가 보기에는 다 해놓은 거고, 그리고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진 거고.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출렁거릴 수. 그렇지만은 이제 웬만큼 그게 시장에 벌써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 주식 투자에서 6개월 선반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래 것도 마찬가지고 종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2013년도인가 이때 이제 테이퍼링 할 때, 그때 금리 인상할 때하고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제 좀 틀려졌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 그래가지고 이제 신흥국들 그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고 주식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도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억 원 근처까지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도 잘 보고 있죠. 증권시장 상황도 이런 것도 이렇게 봐가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더 할까 그랬더니만 이제 시차를 조금 두고서 하려고 이렇게 해서 다음 달쯤이나 금리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도 0.25%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거가 대출 금리는 벌써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한번
기회 또 오면 또 매수할 기회고 또 그 예, 빠지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렇다면 지금 뭐 별도로 따로 그 그럴 때는 11월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 준비를 하지는 않고 있으시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 아 빠질 때요? 그냥 아니 갖고 있는 게 적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비중을 줄이자. 주식 비중을.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분명히 시장을 출렁이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름 같은 때 벌써 비중이 뭐 10%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때. 아까 개인들 한 50% 정도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을 50%로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일상적인 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보수적이 된다고 하면 현금 비중을 한 어느 정도로 늘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뭐 그 경우에 따라서 그러는데 뭐 20% 30%로 줄여도 괜찮죠. 주식 비중을? 주식 비중을. 그러니까는 현금은 많을수록 좋고 7, 80%.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게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도 제가 그때도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 특히 이제 그 하반기에 주가가 막 폭락할 때도 그때도 폭락할 때 그냥 물론 하루에 뭐 100포인트씩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상한선이 15포인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다가 하루 이틀 쉰단 말이에요. 그때 수익을 나고서 그러니까 하루살이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갖고 있다가 팔고 떨어지다가 또 하루 이틀 쉴 때 사가지고 팔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바닥권에서는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떨어지다가 이제 안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코스피 기준으로 900포인트였었는데 그리고서는 곧바로 예를 들어서 900포인트 때 어떤 주식을 샀다 그러자고요. 그리고서 곧바로 그 다음에 2009년도 2월 달 1300포인트, 1200포인트 됐어요. 그러면 9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엄청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수익이 되게 많이 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대신 우리가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주가 떨어진 거 이번에는 일주일밖에 안 돼요. 급락하고 그런 그렇죠. 게. 그런데 이제 추석 다음에 제가 연휴 전에는 보통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그 추석 다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연휴 하루씩 늘어나면서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올라갈 때는 뭐 3일 만에 100포인트씩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눈치껏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주식 투자도 어렵고 주식 강의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게 뭐 2,900포인트가 바닥이다. 2,900포인트 때는 이제 어떻게 하라. 그게 기계적으로 딱 해서 그렇게만 딱 된다 그러면 세상 돈 다 벌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 보시는 분들도 다 틀릴 테고. 그러니까는 본인 판단이 중요한 거고 저희들은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상 이제 그렇게 했다. 그렇죠. 그러는 거를 참고로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기준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대입해서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팁이 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약세장 분명한 거는 최근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아주 이런 다시 한번 코로나가 됐던 금융위기 같은 급락은 없을 거라고 보시지만 그렇죠. 그러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요 시점에서는 분명히 한 번의 출렁거림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때가 매수의 기회. 그렇다면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여서 가지고 가다가 그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높이자. 괜찮죠. 그렇죠. 그것도 괜찮죠. 그때 사야 되는 주식 역시 아까 말씀하신 실적이 좋은데 많이 떨어져 있는. 그렇죠. 그런 거 특히 뭐 요즘에 누차 그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중심은 2차 전지 관련.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니까는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들을 좀 하셔가지고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뭐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30년 이후에는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이제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많이 올라간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고서 지금 꼭지를 치고서 내려오는 주식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대반등이 일어날까 이게 지켜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이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이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매도 손절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현금 갖고 있던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관찰하면서 바닥권에 내려오면은 또 이제 매수 기회로 삼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희화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그 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